합격자로 딱 불려냈다가 네. 다시 검토할 때는 또 빠졌다가 제보가 이제 들어온 게 수능. 네.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완전 전국을 그 타임. 그래서 여러분이 몇 회독을 해야 되냐? 9회독. 좋아요에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정시 확대 추진 학부모 모임 대표까지 네. 하셨잖아요. 네. 정시를 왜 확대해야 되죠? 정시 확대를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그 당시 대입제도 흐름이 점점 수시는 늘려가는 상황이었고 네네. 정시는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한 77%, 8%가량이 수시 제도였고 22%, 3% 정도가 정시 비율이었어요. 거의 8대 2 네, 정도. 그렇죠. 17년도, 18년도에도요, 정시가 또 3.3%가 줄었어요. 해마다 계속 주는 추세였던 거죠. 마침 이제 저도 아이 입시를 치러보고 나니까 정시가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좁은 문이 된 거죠. 수시로 대학을 간 사람들도 특히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네네. 경우는 내가 왜 이걸로 합격을 했는지, 왜 떨어졌는지. 네. 저희가 소위 깜깜이 전형이란 말도 많이 썼잖아요. 사실 수시 제도가 늘려온 지 거의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네네. 그러니까 10년이 되니까 이제 과거에는 아주 특별한 영역에 뭐 부모의 소셜 포지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의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몇몇들이 그 제도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는 학원이라든지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너도 나도 수시 제도에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졌는데 경쟁 치열해진 것만큼 결과에 대해서는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시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이거는 좀 늘려야 되지 않냐. 네네. 특히 상위권 제가 22%, 23%, 뭐 30%를 얘기했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더 심했어요. 그 사실상. 당시에? 네네네. 한 몇 프로 정도였죠? 그 당시에 상위권 대학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시로 뽑았단 말이에요, 서울대가. 그런데 100%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실제로 1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그 비율이 15%? 최상위 정시 15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가? 네, 서울대 20% 뽑고 정시로, 네. 어느 학교는 16%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로는 20%에도 미치지 못했었네요. 못하는 데도 있죠.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뭉뚱그려서 정시가 몇 퍼센트다, 20%다, 30%다 이러니까 다 그 정도를 뽑나 보다 했지만 실제로 상위권 대학들은 더 적게 뽑는 비율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무턱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정시확대 운동을 좀 하자. 이 목소리는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내니까 점점 비율이 줄어든 거 아니겠냐. 이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전국에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저희가 스터디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이제 더 다들 심각하다는 걸 더 느끼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시가 이제 줄어들고 수시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일단 공정하지가 않다는 게. 일단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 공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라는 게 제일 첫 번째였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네. 수밖에 없는 사교육비를 이제 증가시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대표님께서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시 전형 관련돼서 네. 비리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제보가 혹시 들어오긴 많이 들어와서요. 사실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사실 저도 무슨 기관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정시 확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도 이 수시에서 더 많이 발견이 된다.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대신 보러 가는 사람 외에는 그거를 뭐 비리라고 볼 만한 걸 건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신고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정시 비리에 대해서 뭐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었나? 아니 정시 비리에 대한 거는 그거는 없었지만 한 번도 예를 없었나요? 들면 그 뭐냐면 이제 학원에 내신 같은 거 봐주는 학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쪽에 문제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이 이제 중간 기말고사 출제를 하시니까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시 수능으로 인해서 어떤 뭐 비리 이런 거로 직접적으로 제보된 건 없었거든요. 그건 이제 대신 시험 보러 가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봐도 사실 정시에서 어떤 비리가 뭐 뇌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것 사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부모의 영향력, 정보력 이런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전형이 아니냐. 뭐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수능 위주 전형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전형이 실기 뭐 전형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학교 출신한테 유리한 전형이지 않냐. 또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는 서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소서라든지 뭐 그다음에 예, 예. 동아리 활동, 자동 봉진이라고 그래갖고 진로, 뭐 봉사 활동 뭐 이런 거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녹였을 수 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대학에서 이 동아리 활동은 어느 학교 출신들이라는 게 다 짐작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블라인딩으로 하더라도. 아, 네네. 네, 학교 네, 네. 이름이 나 어느 네, 학교 네. 출신이다 안 안 하더라도 하더라도 동아리 활동 같은 네. 거 하면 아 이거는 무슨 서울의 무슨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하는 거 뭐 네네. 성남 분당의 무슨 고등학교들이 이 활동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는 등급제가 적용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아.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3, 4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명한 그러니까 뭐 학군 그 3, 4등급이 지방에 있는 1등급하고 동급으로 본다든지 뭐 대학 교수님들도 제가 이제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교수님들 제가 이제 정시확대 운동을 한다고 딱 전면에 나선 상황이고 100분 토론회도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그러면 교수님들조차도 야, 내가 1차로 서류 심사한 거 학생부 종합전형 첫 번째 봤을 때하고 두 번째 봤을 때하고 1등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다 입학사정관으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 학교 해당 학교에서.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서류를 쭉 보면서 자소서도 보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애들 서류가 예전에는 그렇죠. 요즘에는 막 몇십 페이지씩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보면서 얘가 너무 얘 너무 훌륭한데 합격자로 딱 분류했다가 다시 검토할 때는 또 빠졌다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 교수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다고 하지만 입학사정관이라는 게 그게 그때 다르다라는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직접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실제 있는 일들인 분들이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것들은 본인들 경험도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들도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걸 다 써줘야 되는데 네네. 반에서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 수업을 5, 6반을 들어가는데 다 어떻게 다 체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얼굴은 알아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어쨌든 이걸 꼼꼼하게 다 쓰기 전에는 다 기록해 놓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세특이 좋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은 네가 들었던 과목에 대해서 너 거를 써갖고 오면 내 선생님이 그걸 갖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주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붙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입시 제도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오히려 그냥 그 정시가 무조건 다 100%이 시험이 제일 좋은 제도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막 졸업한 고3 학생들 한테 보통 설문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의 거의 80%는 정시가 더 공정하다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 입시를 치러본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가장 공정하다고 느끼는 전형이 뭐냐 하면 거의 다 수능이 80%예요. 70% 이상. 그 뜻은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조차도 그럴 수 정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정당당하다고 그렇게 답을 한 거네요. 학부모들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은 시켰으나 그러나 이게 정말 힘든 과정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전형이 맞는 아이가 있고 이런 전형이 맞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 키워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수시 전형이 아주 잘 맞는 모범생 같은 친구들도 있고 왜 한 번 시험을 보면 못 보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학교는 정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는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해주는 게 맞고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 애들 키워보니까 공부 엄청 안 하다가 뒤늦게 철 들어가지고 특히 남자애들 맞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뒤늦게 나 공부해볼래 이랬는데 하려고 보니까 내신은 엉망이고 수능은 정말 비율이 줄어들었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더라고요. 막 이런 케이스들도 있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학생들이 목소리 내기 또 어렵고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 그 이후로 많은 활동들을 해주셨고 사실 많은 걸 또 바꿔 놓으셨는데요. 욕도 먹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에서. 지금 생각하면 아마 지금 저보고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교육적으로 수능 위주로 가는 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부류가 딱 어떤 부류냐면 교육학자들, 대학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수능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뭐 오지선다로 시험을 봐가지고 뭐 이렇게 갖고 학생들 뽑는 거 이거는 비교육적이다 막 이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은 사실 그냥 물론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분들의 논리라든지 이런 거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지식. 근데
저희가 이제 체험한 거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목소리를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는 예, 예. 내 애한테 혹시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함부로 말을 못 하죠. 네, 사실은. 함부로 못 하시는 분들도 예. 되게 많고 저한테 제보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어디라고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학교 이름도 얘기하지 마시고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잖아.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수시 점점 늘어가고 정시 점점 줄어들고 좀 있으면 이제 이게 딱 완전히 뒤바뀌어서 수시 100%라고 정시는 이제 수능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저희가 막 목소리를 내갖고 시끄럽게 네네네. 불어가지고 네. 안 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만약에 네.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어떤 운동, 움직임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시가 수능은 절대평가가 됐겠죠. 아 진짜요? 그럼요. 문재인 정부 2017년도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려고 했다가 해당 예, 학년 예. 학부모들이 중3 학부모들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 중3 애들이 대입을 치르는 그거는 수능 절대평가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2017년도에. 근데 예. 그거를 절대평가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항상 이런 교육제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제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는 목소리를 잘 안 내거든요. 사실은 좀 이렇게 입시가 끝나거나 하면은 그쵸. 다 관심 받기 돼버리는 입시 경우가 끝난 많죠.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기 네. 싫으니까 안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왜? 네네. 그리고 다 끝났는데 내가 왜 굳이 어려운 목소리를 왜 내? 이러는 분들이 많고 네. 해당 학부모들은 사실 잘 모르고 내 애를 치르기 맞아요. 전까지는 예. 입시 그쵸. 제도를 이게 뭐가 어떻게 우리 애한테 적용이 될지를 그냥 제도만 가지고는 체감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절대평가로 간다라는 어떤 파격적인 획기적인 발표를 해버리니까 중3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 시험 볼 때 수능을 절대평가로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뭘로 뽑을 건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3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당시 학부모님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면은 없었으면 이미 수능은 됐겠죠. 절대평가 됐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3 엄마들이 그 당시 2017년도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즉 일하는 엄마였고 잘 모르다가 엄마들이 현실을 알게 된 거고 이제 저도 그래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정시가 줄어들었네? 그런데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면 그나마 또 정시가 없어지는 거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건데 2017년도에 엄마들이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 그때는 저는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중3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줘서 어떻게 됐냐면 1년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1년 유예 기간. 접은 게 아니라. 네, 바로 접은 건 아니고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겠다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막 80%인가 뭐 꽤 높았어요. 근데 높은데 교육 쪽은 30%인가 그랬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슈가 대통령 입장에서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인가 그 공론화 과정이 있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있었어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그 이제 조직이었는데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김영란 대법관이 공론화위원장으로 오고 의제를 개발해서 공론화를 가지고 싸우는데 정시 확대할 거냐, 수능 절대평가를 갈 거냐, 수능 상대평가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의제를 1, 2, 3, 4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의제 1을 한 게 저희는 정시 45% 이상 그리고 우리는 수능은 상대평가다. 그게 우리가 의제 1안이었고 의제 2안 팀들은 수능 절대평가로 가고 그 다음에 비율은 지금 현행대로 점점 줄어가는 이 현행대로 그냥 가자 이거였고 그래서 그때 공론화 과정 때 저희가 한 2개월, 3개월 동안 시민 참여단들을 설득하는 전국 국민 대토론회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동안, 2달 반 동안을 자료집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저희는 전문가도 아닌데 막 여기저기 귀동량 뭐 동량해서 자료집 만들어내고 이런 책들이 대입제도 개편 뭐 이런 거 해서 잠깐만요. 직접 만드셨던 이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든 건데요. 와, 그게 수기 근거 자료라고 해갖고 의제 1, 2, 3, 4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의견 낸 것들을 다 거기 실어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의제 2팀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반박하는 자료 막 올려놓으면 그런 거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이거 직접 이렇게 다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이 저랑 또 예, 저희 예. 학부모들이 만들어놓은 자료들 다 올려놓은 거고요. 와 이게 고정된 게 그다음에, 아니네요. 예. 정시를 지켜내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과정이. 그 당시에 그거를 그 몇몇 학부모님들이랑 저랑 밤새 가면서 이래서 저희가 아무튼 3개월 동안 싸워서 의제 1이 이제 이겼어요. 이겼는데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수기 토론을 하고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시민 참여단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의제 1, 2, 3, 4의 대표가
10분 발언을 합니다. 마지막 발언. 그러니까 선생님 직접 하셨나요? 저는 제가 직접 했어요. 10분 발언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학부모가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쪽에 있는 같이 팀들이 이제 양보를 해줘가지고 제가 10분 발언을 했습니다. 주제는 대한민국의 학부모로 산다는 것 이래가지고 요 주제로 해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10분을 발언을 딱 하고 1차 조사 때 그 토론회 할 때 1차 조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차 조사 때 의제1 정시 확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49.4%였어요. 시민 참여단들이. 그리고 시민 참여단. 의제 2팀 수능을 절대평가로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50.5%가 나왔어요. 더 높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4개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4개를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안이 동의가 되는 사람 무조건 다, 2안이 동의가 되는 사람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복수로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중에 1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에다가 표를 줬다가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2안으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2번을 동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공론화 때 의제 2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절대 동의를 못하는 건데 4개 중에 선택해야지. 왜냐하면 시민 참여단들을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서 한 달을 넘게 그 사람들한테 자료 제공하고 뭐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의제 1, 2, 3, 4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차 조사 때 49.4, 50.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2차 조사에서 어떻게 뒤집히냐면 의제 1이 53.8%가 된 거예요. 역전된 거예요? 저희가 이긴 거죠. 그리고 의제 2는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40.6%까지 떨어진 거예요. 10% 이상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하고 나서 3차 조사하고 나서는 또 의제 2팀이 PT를 참 잘했어요. 의제 2팀이 PPT 자료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호소하는 건 항상 뭐라고 호소하냐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경쟁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학교 수업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 정말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여기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애들이 정말 공부를 즐겁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말도 맞아. 그렇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애들 보니까 학력고사가 차라리 나아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애들이 요즘 학생고등학교전형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니까 내신 때문에도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됐는지 3차 마지막 조사에서 52.5%가 저희가 이겼고 의제 2팀이 수능 절대평가와 그다음에 수능을 점점 줄이는 이쪽이 48.1%라서 무려 거의 7, 8%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그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우리가 1등을 했고 2등이 48. 몇 %를 하고 우리가 50%를 52%를 넘었지만 이거는 유의미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요? 네. 그러면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정시는 30%, 그 대신에 수능은 상대평가로 그냥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나마도 자격고사화 되진 않았네요. 그렇죠. 절대평가로 가는 건 막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45% 이상은 안 됐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발표를 딱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표해버리고 나면 저희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뭘 목소리를 계속 내려면 뭔가가 이슈가 있든지 뭔가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발표해버리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정시화 그래 수능 상대평가 절대평가 막은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제보가 이제 들어온 게 수능용. 그게 이제 8월 말에 저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걸로 끝났는데 제보가 들어온 게 이제 기사도 났고 그리고 그 숙명여고 사건이 터진 거. 숙명여고 그 쌍둥이 학생이 그 시험지 유출이다 막 이런데 마지막에 저희가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보를 한 거죠. 숙명여고 사건도 이미 몇 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잠깐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게 그 학교의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이 아빠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쌍둥이 여학생들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과 고2 때 성적이 월등히 상향을 하면서 내신이 그리고 쌍둥이가 둘 다 동시에 1등을 하는 게 이게 좀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성적이 향상이 되면서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얘네들이 이런 문제를 풀으라 했더니 못 풀더라. 그러니까 이런 성적을 가진 애들이 그걸 못 풀 리가 없는데 거기에 기간제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심지어 오답으로 냈다. 근데 오답으로 냈는데 그 오답을 둘만 맞았다. 그런데 그거를 시험을 출제할 때 실수를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실수를 한 건지 고의로 하신 건지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뭔가 계속 이상하면 누군가는 잡아내려고
과학 선생님께서는 네. 문제 출제를 의도했는지 잘못했는데 모르겠지만 예. 그 잘못된 거를 답안지를 그러니까 오답을 둘만 맞춘 거죠. 예. 그것도 숙명여고 사건도요. 학부모님들이 그 숙명여고 학부모님들이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한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교육열이 높은 강남 네, 지역에 맞아요. 예, 일반고 근데-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정시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왔고 이미 입시 비리 관련돼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가 학생고등학전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저희는 숙명여고 사건 터졌을 때 완전히 이제 와 우리가 계속 말로만 했던 게 이게 예, 진짜 예. 현실로 그것도 강남의 파락군 학교에서 음.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그때만 해도 의혹이었지 예,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밝히라고 학부모님들이 100일 동안 촛불 집회를 아 맞아요. 뉴스에 엄청 네. 나오고 했죠. 학교 교문 앞에서 저녁에도 계속 예, 예. 그걸 하셨고 비대위가 꾸려졌을 때 숙명여고 비대위가 꾸려졌을 때 저하고 비대위하고 비대위원장님이나 비대위원들하고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수서 예, 예. 앞에 수서 경찰서 앞에서 저희 기자회견도 하고 하여튼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또 목소리 계속 낸 거죠. 9월, 10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기소가 됐고 그 교무부장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다 드러났죠. 그 전부 유죄로 다 결론이 드러났죠. 난 아빠도 거죠. 유죄가 드러냈고 애들도 심지어 학생들도 그 반성의 의미도 없고 예, 예.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지 유출보다는 답안지 유출로 본 거죠. 답을 달달달 외운 거여서 이제 봤다고 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답을 쓴 거잖아요. 그때 그런 과정들이 또 있어서 불이 붙은 거죠. 저도. 아,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 쪽이. 네. 혹시 숙명여고 사건이 네. 이렇게 문제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시 그랬으면 확대가 또 그것도 또- 안 됐을까요? 또 정시 확대가 또 힘을 잃었겠죠. 네. 아,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30%에서 멈췄을 그렇죠. 30%에서 멈추고 점점 줄었겠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 지금 2018년도에 이제 공론화도 예, 예. 있었고 예. 그리고 나 숙명여고 사건이 있었고 저는 숙명여고 사건 끝나고 나서도 또 이게 11월, 12월에 재판이 이제 실제로 재판을 이 되니까 네네네.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 이러지 그거를 저희가 또 정시확대 운동으로 이 이슈를 이끌어가기가 어렵다고요 또 네네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강 대표님도 잘 기억 한번 해보세요. 네. 그때 12월인가 겨울에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완전히 뭐 전국을 아, 그 강타했어요. 타이밍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 2018년도 12월에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가 완전 전국을 강타하면서 맞아요. 입시 비리 뭐 난리 났었잖아요. 예, 예. 시험지 유출 뭐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그 드라마 마지막에 네네. 그 주인공 예서가 얼마나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예. 정시로 공정하게 정시로 대학 갈게 이러는 대사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결말. 네, 그거를 다른 분들은 그냥 많은 국민들은 그냥 예사로 봤을 수 있어요. 재밌다, 야 충격적이다. 저런 게 진짜 실제로 있을까? 막 이러면서 예, 예. 보셨겠지만 저는 어땠겠어요? 저는 그 대사 하나 하나가 야 이걸 우리를 도와주려고 드라마를 만들었잖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저희가 또 그걸 동력으로 해서 현실은 스카이캐슬보다 더 심하다. 막 이래가지고 기자회견도 아. 하고 계속 그걸로 또 이제 목소리를 이어갔죠. 2월, 3월, 야. 19년도 2월, 3월 계속 목소리를 내가고 있는데 또 조국 사태가 터졌죠. 아.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네. 왜냐면은 네. 많은 분들이 네. 정권에서 40%로 늘려라 네. 해서 그냥 된 건 줄 알거든요. 그렇지 그 않아요. 사이의 과정들을 그 사실은 사이에 이런 잘 목소리들을 계속 모르거든요. 냈고 그리고 조국 사태가 터지고 예.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정치권에서 이제 시끄러워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쪽 그 반대 문재인 정부의 야당이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사태가 터진 입시 비리 뭐 이거만큼 핫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에서 한 달 만에 또 물러나게 됐고 법무부 장관을 안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드러나지는 않았겠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예, 얘기잖아요.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에 정시를 50% 이상 늘리는 걸로 당론까지 갔었어요. 아, 50%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당론으로 음, 그 다음 해가 총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총선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2019년도가 저희가 지금 목소리를 낸 거고 예, 예. 2020년도가 총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권은 이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 입시 비리건이 엄청 예민한 건이고 네. 국민들을 엄청 실망시킨 거고 심지어 진보 진영의 조국 그 전 장관과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그 당시에 돌아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근데 이건 아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쪽 진보 진영을 떠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영 간의 갈등들이 워낙 심하잖아요. 네네네. 대한민국은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은 다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이슈화를 시켜서 당론으로 정시 50%뭐 이렇게까지 갈 정도로 총선 때까지
가지도 않았지만 예, 예.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험하잖아요. 내년 총선도 치러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린 거냐면 상위권 16개 대학만 정시 40% 이상 늘려라. 네. 이게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하러 오는 날 폭탄 선언을 한 거죠. 아, 예. 저희도 예상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예상을 못했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그때 공론화 때 우리가 끝났으니까 공론화 때 우리가 30% 수능 상대평가까지만 하고 끝났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시확대가 안 될 때니까 네.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포기할 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 뭐 이런 거였겠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네네. 내년 총선은 치러야 되겠고 여론이 그렇다 그러고 조국 입시 비리, 자녀 예, 입시 예. 비리가 심각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시 40% 이상 해줘야 되겠다 해서 16개 대학 이상만 40% 이상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과정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예, 예. 충격스러운 것은 네. 뭐냐면 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40%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발표가 돼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었던 말씀하신 거죠. 대로 네. 실제로는 그 시작은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로부터 그쵸. 시작이 되었었던 거였고 그렇죠. 수능 절대평가 반대 운동부터 시작이 된 그리고 거죠. 그 이후에는 많은 어떻게 우연의 그쵸. 연속들 우연의 연속이고. 사건들이 네. 터져주면서 그렇죠. 올 수가 있었던 네. 거네요.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수능이 절대평가됐거나 아니면은 수시 비중 자체가 거의 100% 그렇죠. 됐었을 수도 네. 있었다는 거.